예, 안녕하십니까. 장기표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난번 4.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선거 전문가라든가 통계학자들이 지난번의 선거의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들도 많이 제시했습니다. 특히 저는 지난번 선거 때 김해시 을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저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놓고도 이것은 부정선거 결과였다. 그러니까 장기표시도 이 부정선거 규탄 투쟁에 또 이 선거 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지 않았던 것은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적어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래서 나서지 않았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이 블랙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즘 매주 토요일 날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또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또 이분들이 부정선거의 사례를 많이 밝혀내고 또 이것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저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4.15 총선이 공정하게 치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들은 대단히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의 공정성 여부, 즉 부정선거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이 소송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그 확인은 차치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선거 제도를 투개표 제도를 보니까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였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우선 이 상임선관위원을 문재인 정부 변론했던 사람인가? 친정부 캠프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상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, 또 이번에는 이 개표 종사원들을 전에는 특히 교직 공무원들, 교육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을 개표 종사원들로 많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관위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모아가지고 했답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이 중국 사람들이 개표 종사원으로 많이 들어왔답니다. 사실 참관인이 있지만, 즉 정당에서 파견하는 참관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관하는 겁니다.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? 개표 종사원들입니다. 근데 이 개표 종사원들은 전에는 그래도 이 공익성을 좀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일을 채웠는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아는 사람들로 채웠답니다. 이런 문제들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고, 제가 이 다음 두 가지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입니다. 사전투표. 이 사전투표는 선거일 4일 또는 5일 이틀간 하니까 5일 전과 4일 전 두 번에서 걸쳐 하는데, 이때 투표한 거를 우체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동안에 이게요 전혀 누가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. 우체국을 통해서 표가 가는 거를 누가 그걸 감시를 합니까?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이래가지고 투표한 거를 이제 우체국에서 분류를 한 그 표를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합니다. 먼저 간 거는 5일 동안, 늦게 다음날 한 거는 4일 동안 보관하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. 이렇게 한답니다. 참관인이 서명도 하고
또 보관한 창고에는 또 CCTV가 있다.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? 그 투표함에 참관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다시 개표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서명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? 그 사람이 무슨 뭐 공무원입니까? 전혀. 그 다음에 또 이 서명이라는 게 비슷하게 하면 되지. 그걸 무슨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감정할 일도 아니고, 그 서명 가지고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5일 동안 CCTV에 녹화한 거를 그걸 누가 다 틀어봅니까? 5일 동안 앉아가지고 그거 틀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 CCTV 녹화라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. 결국 선관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딱 마음을 먹으면 야간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, 즉 투표지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바꾸었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. 그 바꾸지 못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?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. 더욱이 선거일 날은 투표하라고 그날을 공휴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공휴일로까지 해가지고 투표하라는데 그날 굳이 투표하지 않고 그 전에 투표하고 그날은 뭐 놀러 가야 되고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. 이게. 그 다음에 이 취지가 말하자면 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건데 그 효과도 별로 없었어요. 왜? 본 선거일날 투표할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투표가 없다면 본투표에 가서 할 사람들이거든요. 실제로는 투표율 제고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? 비용이. 이틀 동안 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는 없애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투표율 제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선거일 그날 하루만 한다면 투표 못할 사람들이 있다.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. 또 중요한 이유는 본래 이 선거운동 기간을 14일로 했는데 5일 전에 선거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선거운동, 즉 후보의 이 자질이나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열흘밖에 못 보는 거예요. 즉 다른 사람들은 14일 동안 보고 후보를 판단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14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준 그 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. 이것은 그냥 부정선거의 말하면 소지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하면 국민의 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제도라는 의미에서도 사전투표는 없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전자개표기가 문제인데요. 전자개표기. 이 지금 전자개표기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컴퓨터 기술이 하루가 모르게 발달합니다. 국정원에 있는 심지어는 청와대에 있는 이런 문건들도 다 이렇게 해킹한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관장하는 이 전자개표기에 원격으로 멀리서 해킹 조종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설사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설치 당시에는 부정선거의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알 수도 없죠. 알 수도 없지만 설사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인지 원격 멀리서 해킹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이런 점에서도 이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이번에요, 이 선관위가 또 이걸 잘못했는데 뭐냐 하면 이 투표지에 바코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넣는 거죠. 저는 명칭 넣는데 이걸 QR코드로 넣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코드는 들어가는 내용이 단순한데 QR코드는 그 투표자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
그러면 이 법에 QR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, 바코드를 넣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이 QR코드를 넣었다면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, 이게. 중앙선관위가 이것 자체가 불법으로 한 거예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자개표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요, 또 이 전자개표기를,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날요, 선거일 그날, 적어도 밤 12시 전에 거의 개표가 다 끝납니다. 또 설사 또 그 차이가 미세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에도 다음날 새벽 되면 다 끝납니다. 전자개표 왜 합니까?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시간 전략도 별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. 이 독일에서도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2009년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. 말하면 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. 근데 전자개표기는 뭐 전문 지식이 있어도 다 알기도 어렵지만은 일반 국민들로서는, 즉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개표기는 말하자면 사용하면 안 된다, 이렇게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수 없으면은, 그거 확신할 수가 없으면 그 국민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,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도는, 즉 사전투표와 이 전자개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국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. 그리고요, 이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,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막무가내입니다. 특히 행정부, 이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은 사법부도 문제입니다. 이 사법부가 더 말하면 권력에 맹종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김명수 대법원장, 그 대법원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법부를 그냥 권력의 신호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, 다른 뭐 여러 가지 재판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130건이랍니다. 130 몇 건인데, 그 다음에 또 이 재검표를 신청해 놓은 것도 한 30여 건이 된다는데, 그걸 아직도 한 건도 재판을 안 했어요. 이 선거소송은 6개월, 10월 14일이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옛날부터, 옛날에보다 전에 이전 정권 때였다면 이 재검표 신청을 하면 다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, 길어도 석 달 안에 다 그것이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, 근 5개월 되도록요, 재검표를 한 곳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것만 하더라도 이 정권이 도대체 왜 안 하는지, 만약 재검표를 하게 되면 부정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폭로될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 재검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얼마나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생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저도 앞으로 이 대법원의 이 행태를 보면서 이 부정선거, 지난 4.15 총선과 관련한 이 부정선거를
말하자면 규탄하고 또 이걸 또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뭐 그와는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사전투표와 이 전자개표는 얼마든지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없애야 된다.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말하자면 이 없애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민청원의 수단도 있습니다. 앞으로 제가 이런 방향에서 노력하고자 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